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밥 먹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일본어 공부하고 나서 오랜만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의 주제는 30? before 30.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유튜버 I'm 제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고 와 저도 저런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뭔가 비슷한 컨텐츠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사실 제 나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지나면 저도 30살이 된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제가 했던 30가지 일들, 30가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그래서 지켜왔던, 그리고 내가 했던 30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스트잇에 다 적어서 정리를 해뒀는데 오늘부터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30이 되기까지, 30살이 되기까지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유학 가는 거였는데요. 아마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이랑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환학생으로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석사를 유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전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해외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저 혼자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제 꿈을 이뤄내서 거기에 살면서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고 나도 뭔가 목표가 생기면 꼭 이룰 수 있다. 약간 그런 용기? 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석사를 프랑스에서 성공적이게 하고 나서 노력하고 내가 진짜 원하면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뤘던 거는 바로 혼자 여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뭐 시카고, 뉴욕, 보스턴, 시카고는 제 친구랑 갔었다. 뉴욕이랑 보스턴 요 동부 쪽을 저 혼자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 하고 돈 벌어서 캐나다에 혼자 여행을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혼자 여행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혼자서도 어느 나라에 있든 잘 여행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작년에 캐나다를 갔다 오면서 저는 혼자서도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30이 되면서 30이 되기까지 했던 것은 바로 혼자서 독립해서 살기였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살 때는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먹는 거라든지 뭐 놀고 이런 것들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10년이 이제 지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살 때는 제가 되게 살도 많이 찌고 술이나 이런 거를 제가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뭔가 음식도 만들고 집도 열심히 치우고 시간이 너무 늦으면 제깍제깍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디서든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 없이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0살이 돼서 보니까. 네 번째로는 바로 운동을 꾸준히 하기인데요. 저는 사실 23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웨이트를 한 건 아니었고 뭐 홈트라든지 달리기 그리고 웨이트 뭐 되게 다양한 운동 많이 했어요. 수영도 했었고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운동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외적인 모습을 가꾸다 보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제 마음가짐도 뭔가 가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30살이 넘어도 운동은 꾸준히 계속 할 거예요. 5번째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만나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프랑스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랑스 갔다 오고 난 이제 한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저는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4에서 5주의 텀을 두고 항상 포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포항이 되게 멀지만 뭔가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항상 부모님을 뵈러 갔었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부모님과의 그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국에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뵐 수 있을 때 최대한 자주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한국에 올 때 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대학생 때보다 부모님을 더 자주 뵙고 그리고 지금이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 가장 친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이거는 30살이 지나도 저는 꾸준히 계속 부모님을 뵈러 자주 포항에 갈 겁니다. 6번째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한 친구와 정기적인 만남을 꼭 가지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프랑스를 갔다 오고 나서 친구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친구들을 약간 두루두루 사귀는 편이었어요. 제 성격 자체도 워낙 외향적이고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두루두루 사회생활 하듯이 그렇게 친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프랑스에 다녀오고 나서 뭔가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고 정말 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손에 이제 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에 꼽히는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는 정말 평생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프랑스에 있을 때 제가 힘든 순간에 제 곁에 있어준 친구들한테 저는 정말 많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마운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내가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친구들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또 정말 고마운 거는 그 친구들도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준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사이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제가 정말로 원했던 직업인 연구원으로 일하기인데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취업 오퍼를 받았던 곳이 마케팅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일은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취업을 저는 선택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매일 일할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게 되게 즐겁고 제가 연구원으로서 이런 직업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8번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불어를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에 특출나고 언어에 뭔가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도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하면서 뭔가 설레는 마음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뭔가 저를 자극시키고
마음을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9번째는 제 스스로 돈 관리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스타일 자체가 뭔가 펑펑 쓰고 위험성 있는 그런 거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덜 쓰고 아껴 쓰고 그리고 저축 많이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그렇게 하되 생각을 바꿔서 뭐 펀드라든지 조금 안정적인 그런 투자 쪽으로 도전해보는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뭔가 꿈이었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 꼭 하고 싶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앞에는 되게 현실적이고 뭔가 물질적이었는데 여기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한데, 제가 항상 조금 남들과는 다른 상황, 그리고 힘든 경험도 뭐 누구나 다 힘든 경험은 있지만 힘든 경험이 있었을 때 항상 제 옆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그 2명 덕분에 저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진짜로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결과물이 항상 좋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이 2분을 만나면서 뭔가 저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서도 저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30살이 지난 후에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11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뭔가 부지런히 활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였는데요. 이 습관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전공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뭔가 아침 시간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제가 뭐 프랑스어 준비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굳혀져 나가고 또 석사를 하면서 그게 더욱더 다져지면서 제가 정말 아침형 인간으로 정말 탈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늦잠을 못 자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 하루가 길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습관을 가진 게. 12번째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는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해봐야겠다. 제가 원래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정말 가벼운 생각으로 일단 카메라를 켜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 근데 딱히 바라는 건 없고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몇몇 분들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영상을 계속 찍고 싶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30이 넘더라도 유튜브는 꾸준히 계속 할 계획입니다. 13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제가 일기를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막 꾸준히 엄청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생각날 때, 특히 제가 좀 힘들거나 마음이 그럴 때 제가 일기장을 자주 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기를 쓰면은 제 마음이 어떤지 뭔가 정리가 되고 또 가끔은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내 감정이 이랬구나. 근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구나. 다음번에는 내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는 최대한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잘 못 걷지만 그거를 이제 좀 채우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주말에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000보 이상 걷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놀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산책하고 액티브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15번째는 패션에 제 돈을 투자하기예요.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옷을 산다는 거에 되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옷이 일단 많이 필요했지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의 그런 몸매라든지 내적인 부분을 가꾸는 만큼 남들이 보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것에도 내가 너무 아끼지 말아야겠다. 좀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6번째는 건강한 베이킹 하기인데요. 제가 요리 전공, 식품 영양학 전공이다 보니까 요리하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은데 베이킹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빵 만들고 빵 먹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킹 만드는 거 보면 항상 뭔가 신기하고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취방에 오븐이 있어서 항상 뭔가 건강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베이킹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저희 부모님 집에 오븐이 있어서 옛날에 해왔던 것들 지금도 한번 해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그런 다양한 베이킹 레시피 영상 기대해주세요. 17번째는 바로 손발, 네일, 그리고 페디 케어하기인데요. 이것도 패션이랑 마찬가지로 저는 굳이 이걸 왜 하지? 약간 돈이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이 돈으로 뭐 운동복을 사고 운동을 하나를 더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게 나를 스스로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네일과 패디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 내 몸을 청소한 느낌? 제 스스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느껴지니까 이건 정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일과 패디를 받으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네일과 패디 케어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를 가꾸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18번째는 바로 단발 도전하기입니다. 제가 단발로 도전은 아마 올해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긴 머리로 살았고, 저는 당연히 긴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단발로 자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왜 이제서야 머리를 잘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단발도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지금도 자른 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19번째는 바로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 챙기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뭔가 제 생일 때마다 뭔가 선물을 챙겨주고 뭐 파티를 하고 뭐 그냥 케이크 부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은지 뭐 갖고 싶니? 뭐 사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일 선물을 챙겨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는 것도 어색하고 받는 것도 어색하고 둘 다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일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저는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생일 그리고 부모님 생일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혹시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럼 갖고 싶은 거를 꼭 저는 선물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째는 바로 교정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정하는 거를 되게 많이 망설여 왔는데 결국 프랑스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저는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턱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입도 많이 들어가고 잇몸도 많이 이렇게 조금 내려앉아 있었는데 잇몸도 많이 올라가고 제 스스로 정말 달라진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달라진 지금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21번째는 바로 보드 배우기인데요. 이것도 저는 작년에 처음 배웠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작이니까 보드를 올해도 타러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배울 계획입니다. 22번째는 라식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따만한 안경 끼고 굵기 이만한 안경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시력이 정말 많이 나빴어요. 거의 마이너스.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라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저는 라식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는 안 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근데 요새는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0.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0.6으로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일할 때는 안경을 끼기 때문에 지금은 라식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는 없고 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23번째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 정말 부모님께 다 베풀어 드리고 싶었어요. 설날, 추석,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꼭 용돈을 챙겨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노력이 아니라 용돈을 챙겨 드려요. 이렇게 차근차근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 사랑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싶어요. 24번째는 장롱면허 탈출해서 운전 시작하기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19살 때 땄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꼭 운전을 했어야 됐어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을 했고 캐나다에 가서 정말 혼자서 운전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거의 10일 동안. 제가 진짜 운전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운전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떨칠 수 있었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됐어요. 25번째는 바로 사진 많이 찍기인데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진을 진짜 안 찍고 못 찍기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진짜 똥손 사진에. 이게 안 찍으면 안 찍을수록 사진 찍는 기술도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거는 저의 추억이나 옛날 모습들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내가 진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내 추억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영상도 일부러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최대한 저의 추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번째는 단순 당 음료를 안 먹기인데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절대는 아니지만 정말 100번 사 먹으면 한 번 사 먹을까 말까 그런 뭐 단 음료들 있잖아요. 뭐 쉐이크, 뭐 주스,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거는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안 사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그냥 가서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카페라떼처럼 그냥 커피 위주로 많이 사 먹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27번째는 조금 앞에랑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뭔가 무게 중량을 쳐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면 바디 쉐입도 달라지고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근육량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거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적극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꼭 PT를 받아서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8번째는 바로 외국에서 일해보기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룰 수 있었던 게 프랑스에서 석사를 하면서 인턴을 해야 돼서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서 프랑스의 마케팅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 언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런 사회생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저한테는 뭐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나왔습니다.
29번째는 바로 탈색하기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금발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진짜 탈색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진짜 탈색을 했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죠. 역시 동양인은 탈색 머리가 안 어울린다. 아무래도 동양인이 얼굴이 약간 노란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탈색의 그런 색깔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해야 되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탈색을 했습니다. 네, 대망의 30번째입니다. 30번째는 바로 문신하기인데요. 문신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의 의견을 다 담은 섬세한 그런 터치를 할 수 있는 분한테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언어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되니까 프랑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에 와서 하는 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2번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면서 한 번도 문신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조금의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또 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0번째까지 했는데 굉장히 쌩얼이라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뭔가 엔딩을 해야 돼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최대한 저의 그런 평소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귀찮을 수도 있었지만 카메라를 켜고 마지막까지 30번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30살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언제까지나 제가 20대일 줄 알았는데 이제 2개월도 안 남았죠? 2개월만 지나면은 저도 이제 3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고, 저는 이게 뭔가 꺾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마음만은 20대 초반이고 20대 중반이고 내가 미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열정적인 마음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3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도 잘 유지해서 잘 끌고 가서 언제나 뭐 외적으로는 변화가 있겠지만 마음적으로는 변함없는 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 40 before 40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엔딩을 해볼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30살을 축하해. 모든 30살 화이팅! 이제 시작입니다.